지금 타고 있는 차는 전동화 GV70 모델이에요. 3일째 타고 있고 좀 많이 탔어요. 일부러 시승행사 가서 느낌이 좋았기 때문에. 전 맨날 이렇게 빠져나가는 아파트 주차장 이런 방지턱, 뭐 지구공만큼은 아니지만 승차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작동하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이런 지금 노면이 좋지 않거든요. 되게 잘 걸러줘요. 제가 이 차량을 시승을 하고는 있지만 솔직히 많이 팔릴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전동화 G80은 세단이어서 이 기업들의 ESG 경영, 그러니까 기업 임원들 차량을 전기차로 바꾸는 이런 시대에는 적합할 수는 있어요. 다만 이 전동화 GV70은 쿠페형 SUV이기 때문에 이게 수요가 있을까, 그리고 이 가격대에 수요가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이 시승차는 9,309만원 풀옵션 차량입니다. 원래 시승차는 옵션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네시스 공식 홈페이지 기준으로 개별 서비스 5% 기준으로 하면 7,809만원 정도가 시작 가격일 겁니다. 뭐 옵션을 추천해라 라고 하면 가성비로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파퓰러 패키지 혹은 썬루프 원하시면 썬루프, 이 차량엔 또 썬루프를 선택할 수가 있죠. 렉시콘 사운드 패키지는 좀 추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스피커도 스피커지만 노면 소음을 읽어서 반대 주파수를 쏴줘서 운전자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탑승객들이 느끼기에 소음이 줄어들었다 하는 그 기능을 렉시콘 사운드 패키지랑 같이 묶어 놨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8천만원 약간 초반대 가격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사시면 물론 비싼 가격이에요. 비싼 가격이지만 GV60 퍼포먼스 모델에 들어간 스펙이 다 들어가 있죠. 앞뒤 모터가 160kWc 모터가 들어가 있고, 마력으로 하면 400마력대 초반이죠. 435마력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토크는 700Nm. 출력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전기차로 넘어오면서 제로백이 몇 초다, 거의 뭐 4초대가 디폴트가 된 세상이죠. 내연기관을 탔던 우리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4초대 초반이라고 하면 1억을 넘는 이런 좀 스포츠성이 짙은 차량들을 사야 느낄 수 있던 제로백이었는데, 요즘은 뭐만 나왔다 하면 4초대라고 막 5초대라고 하니까 그냥 기본값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전에 국산차에서 느끼던 그 엑셀 밟고 이상한 엔진 소리 계속 들으면서 속도는 안 올라가고 열받아서 기어 수동으로 한 단 내리고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내가 원할 때, 특히나 이런 시내 주행에서 빠르게 끼어들거나 혹은 정말 빠른 급가속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부족함이 없어요. GV70 내연기관 3.5 터보 모델이 300마력대 중반이죠. 근데 그거보다 높기도 하고, 그리고 항상 욕을 먹었던 미션이 좀 빠릿빠릿하지가 않다 이런 평가가 많았었는데, 그런 평가를 받을 미션조차도 없죠. 그 변속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좀 단점들을 아예 없애버렸죠. 가속 성능에 있어서는 좋습니다. 부스트 모드를 활용하지 않으면 4.8초,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기준으로, 그리고 부스트 모드를 넣으면 4.2초. 다른 채널에서 실험한 영상들을 보니까 정말로 4초대 초반이 나오더라고요. 4초대 초반이면 시승행사 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기준으로는 이 피가 뒤로 쏠려서 어지럽더라고요. 얼마 전에 산 X6 M50i도 4초대 초반인데 다 밟아보면 어지러워요. 차는 빠른데 사람이 거기에 적응을 못하는 거죠. 저는 그런 좀 불편함이 있어서 풀악셀을 다 밟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제 멀미 안 하시고 이런 스포츠 주행을 많이 하셨던 분들 기준에 있어서는 만족할 만한 수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완벽한 스포츠성을 가진 차량은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가족용 차 뭐 이런 느낌인데, 여기서 스포츠 주행을 그렇게 따져봐야 뭐 할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렇게 타다 보면 여튼 가속 성능에 대해서는 저는 부족하진 않았습니다. 이거보다 더 높은 가속 성능을 물론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필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목적을 생각해 본다면, 이 GV70이라는 모델의 목적, 본연의 목적을 생각해 본다면 이 정도 출력이면 정말 차고 넘치는 출력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편안하게 다니고 싶다, 나는 앞뒤 모터를 다 쓰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 또 에코 모드를 쓰면 후륜 모터만 사용해서 160kWc짜리 후륜 모터만 사용해서 주행을 하거든요. 굉장히 편안합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에코 모드를 넣고 가면 이제 후륜으로 주행을 하는 거죠. 후륜이라고 해도 반을 딱 쪼개보면 200마력이 좀 넘죠. 200마력이 넘는 수치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저도 일반인이고 여러 가지 타보진 못했지만 도심 주행을 하거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가거나 고속도로를 가거나 이런 여러 상황들을 생각해 봤을 때 진짜 미친 듯이 쏘지 않는 이상은 부족하진 않습니다. 150km까지 올리는데도 어려움이 없고요. 150km 정도면 고속도로 1차선으로 추월을 하는
속도 좀 빠른 속도죠. 그런 속도까지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모터만 써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컴포트나 스포츠 이렇게 바꿔보면 이제는 앞뒤 모터를 다 사용해서 320kW의 출력을 다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좋아요. 솔직히 가속 성능은 진짜 이 정도 돈을 주고, 그러니까 가성비로 맞췄을 때 8,200~300만 원 정도 되는 가격에 이 정도의 뭐 편의사양이라든지 고급감, 그리고 이 정도의 출력 괜찮게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전기차는 주행 거리가 또 하나의 덕목이잖아요. 주행 거리를 생각해 봤을 때 19인치 타이어 기준으로 1회 충전 시에 400km고, 지금 이 차에 장착된 20인치 휠 타이어 기준으로는 373km 주행을 합니다. 실제로 고속도로를 주행해 봤을 때 지금은 이제 외부 온도가 25도로 좀 굉장히 높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5.34 정도가 나왔어요. 경부고속도로 서울에서부터 천안까지 5.34 정도가 나왔고, 일부러 좀 막히는 퇴근길에 나와서 전비 테스트를 해봤더니 그때도 5.23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엄청 빠르게 주행하지 않고 도로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잘 녹아들고, 이렇게 주행했을 때 5km대 초반 전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차량의 경우는 373km가 공식 주행 거리인데, 실제로 다녀보면 400km, 한 420, 30km 정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외부 온도나 배터리의 상태나, 그리고 안에 얼마만큼의 사람이 타 있는지, 공조 장치 상태, 이런 것들을 다 해보면 물론 또 다 다르겠죠. 지금 500km 넘는 모델이 모델 Y랑 모델 3 롱레인지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400km대 이 주행 거리라면, 실주행 거리가 일상적으로 탔을 때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 장거리를 가더라도 초급속 충전 한번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주행 거리는 제가 전비와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 엄청 길게 가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뭐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고 상용화가 되고 실제로 자동차에 들어가고 이렇게 했을 때는 더 많이 가겠죠. 근데 아직 상용화 되지 않고 있고, 아직은 좀 그렇게 드라마틱한 주행거리의 변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예상보다는 그 시기가 좀 빠르게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수입차가 처음에 기사를 막 낼 때 WLTP 기준으로 주행 가능 거리를 기사를 막 내잖아요. 그러면 까시는 게, 국산차는 기술력이 부족해서 수입차는 뭐 500~600km씩 가고 하는데 국산차는 이게 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시다시피 WLTP 기준은 주행거리가 깁니다. 근데 그런 차를 가져와서, 한국에 가져와서 환경부 인증을 통과를 하게 되면 엄청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수준, 그 범위 안에서 주행거리를 인증을 받는데, 요새 모트라인을 제가 또 자주 보거든요. 그걸 보면은 환경부 인증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해요. 되게 가혹 조건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조건들로 우리가 매번 운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조를 무조건 풀로 틀고, 뭐 풀가속에 풀감속에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고, 여튼 말하고 싶은 주제는, 대부분의 수입차가 한국에 갖고 들어와서 환경부 인증을 받으면 우리나라 전기차들하고 주행거리가 크게 차이가 안 난다, 이런 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였습니다. 그 숫자만 보지 마시고 어떤 기준으로 측정을 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차다 보니까 또 정숙성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엔진 미션이 없고, 엔진이 없기 때문에 엔진에서 오는 소음이나 진동, 이런 것들이 없어서 NVH 측면에서는 훌륭합니다. 기본적으로 전기차는 너무 조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외부 소음이 좀 많이 들린다거나 작은 진동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동화 GV70 모델은 소음 대책을 엄청 잘 세운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여기 이제 도어 쪽에 다 흡음재랑 이런 거 다 들어가 있고요. 뒷바퀴 사이에도 그 흡음재랑 진동을 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들어가 있다고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렉시콘 사운드 패키지 안에 들어간 ANCR, 이 노면 노이즈 캔슬링 기능들도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방음 대책이 엄청 잘 돼 있습니다. 좋아요. 이렇게까지 조용한 전기차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런 측면만 봤을 때도 아이오닉5나 EV6보다는 확실히 좀 상품성이 높은 느낌이 확 나요. 차를 잘 모르는 제가 봐도 그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소음적인 측면에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조용한 게 좀 심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상 사운드를 만들어 놨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별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끄고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회생제동입니다. 저는 수입차 대비 국산 전기차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회생제동 단계에
자율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른쪽 패들 시프트, 운전자 기준으로 오른쪽 패들 시프트를 몸쪽으로 당기면 단계가 내려가고요, 왼쪽 패들 시프트를 당기면 단계가 올라갑니다. 0단계로 하면 타력 주행을 하실 때 미끄러지듯 한 승차감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거든요. 정말 잘 나가요. 내연기관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느낌 자체는 0, 1, 2, 3단계 I 페달, 이렇게 4개죠 0, 1, 2, 3 I 페달, 그리고 오토 3단계, 오토 2단계, 1단계 0, 이런 식으로 오토 1, 2, 3, 4단계, 또 4개죠 뭐 8개. 그리고 필요할 때만 맥스로 쓸 수 있는 이쪽 왼쪽 패들 시프트를 꾹 당기고 계시면 맥스로 가요. 상황에 맞춰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굉장히 세분화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세팅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실내로 EV6 차주분하고 얘기를 했을 때 아이페달 모드를 정말 잘 활용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이페달 모드를 활용해서 내가 엑셀 밟을 때만 가속하고 엑셀을 뗐을 때 떼는 만큼 회생제동을 통해서 배터리를 충전하면 주행거리도 더 늘어나고, 여러 가지로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좀 컨트롤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죠. 근데 이 아이페달 모드가 그 단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 걸리적거리는 건 이 엑셀 반응에도 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엑셀을 똑같이 밟고 있어도 회생제동 단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누가 좀 뒤에서 잡아 끄는 느낌이 들거든요. 좀 불쾌합니다.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나는 가속할 때는 시원하게 하고 싶은데 아이페달 모드가 아니라도 회생제동 단계를 높이다 보면 엑셀은 똑같이 밟고 있는데 이 가속에 대한 느낌이 더뎌지는, 누가 뒤에서 잡아 끄는 느낌이 나다 보니까 정말 불쾌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좀 개선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겨울철 같은데 빙판길 주행하다 보면, 눈길이나 주행하다 보면 우리가 물리 브레이크만으로는 좀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미끄러질까봐. 그럴 때 아이페달 모드를 옛날 내연기관의 엔진 브레이크처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안전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회생제동 같습니다. 되게 세분화가 되어 있고 좋아요. 만약 이렇게 가속하다가도 왼쪽 패들 시프트를 쭉 당기면 이렇게, 그리고 오토를 풀고 싶으면 이쪽 1초 이상 당기고 있으시면 돼요. 그리고 항상 가는 이 좀 구불구불한 산길을 넘어가 볼게요. 핸들링은 요새 RMDPS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RMDPS가 들어가 있어서 이 즉각적인 이 타각 능력도 되게 좋고요. 지구공 운전했을 때는 편안한 승차감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핸들에 타각을 이렇게 줘도 차가 좀 굼뜨게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실제로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데, 근데 스포츠성이 깊은 차량들처럼 뭐 즉각적으로 차가 돌아가는 느낌은 나진 않아요. 되게 편안해요. 이렇게 차를 살짝씩 흔들어 봤을 때 기존의 산타페나 팰리세이드, 소렌토에서 느꼈던 뒤뚱뒤뚱 하는 느낌 없이 일체화된 느낌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롤링이 많이 없다고 그러나요? 여튼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출렁출렁한 느낌 때문에 멀미를 한다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좀 가속하면서 봐도 불안하게 밖으로 밀린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 이런 주행 능력에 서스펜션이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죠. 일반적으로 탔을 때 전혀 불편함 없이 탈 수가 있습니다. 힘도 충분하고요. 이런 등판을 하는 능력 굉장히 좋습니다. 승차감을 따져봤을 때 저는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물론 좀 출렁출렁한 승차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고속버스 승차감,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싫어하실 거예요. 아마 이것도 딱딱하다고 느끼실 것 같은데, 뭐 독일차 특유의 그 옛날의 탄탄함을 좋아하시던 분들은 약간 좀 무르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좋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이것까지 지금 번갈아 가면서 그랜저 하이브리드, X6 M50i, GV70 전동화 모델 이렇게 번갈아 타면서 봐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일상생활을 할 때 기준으로 승차감을 보자면 1등이 저는 이거 같고요, 2등이 그랜저 하이브리드, 3등이 X6 M50i. 이번 영상은 이렇게 전동화 GV70 모델을 타면서 얘기를 드렸는데, 저는 차량 전문가도 아니고요, 그냥 차 타보는 게 좋아서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일반인의 기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양해를 해주시면서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를 제 돈 주고 사야 한다면 고민을 저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만 빼면 정말 잘 팔릴 차인 것 같은데, 전기차의 배터리가 엄청 비싸잖아요. 1kW 시당 원가가 30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77.4kW시니까 얼마예요? 2천만 원이 넘는 원가죠. 그래서 내연기관보다 2천만 원이 비싼 거예요. 무조건 뭐 올려받으려고 돈 뜯어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GV70 전동화 모델
뿐만 아니라 뭐 다른 차량들도 요즘에는 계약을 하면 워낙 차를 오래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계약을 우선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뭐 다 아시겠지만 수입차는 할인이 중요하고 국산차도 아시다시피 다들 아시잖아요. 뭐 이렇게 돌려받는 이런 게 중요한데, 그런 견적을 받으실 분들은, 알아보실 분들은 이 영상의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 보시면 개차 링크가 있습니다. 개차 링크를 클릭하셔서 견적 신청하는 거 회원가입 안 해도 되거든요. 개차 링크를 클릭하셔서 견적 신청하시면 합리적인 견적을 제시한 딜러와 여러분이 자동으로 만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알아보시는 분들은 꼭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견적 신청하실 때 추천인의 블라인드 4글자 입력하시고 실제로 차량 출고하시면 개차에서 따로 7만원 상당의 소낙스 손세차 세트 10종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 혜택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계약을 했다, 뭐 GV70 전동화 모델 뿐만 아니라 뭐 어떤 차를 계약했다, 그리고 출고를 할 거다, 이런 분들은 리스나 렌트 말고 할부나 일시불 이용을 나는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은 이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받아가실 수 있는 혜택 그리고 좋은 정보 있으니까 꼭 한 번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노력해서 여러분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기분이.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좀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나쁘지 않았다면 좋아요 정도는 눌러주세요. 구독은 안 누르셔도.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